내가 일로 앉을게. 카메라가 일로 온다니까 제가. 아니,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 예. 그래서 기자분들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옆에 의자 뭐 놓고, 보조 의자 놓고 하시든지. 네. 아, 이거 이제 전쟁이 시작됐네. 주머니에 네. 제가 할게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전화하셨으니까 우리 우선권 드릴게요. 뭐 말씀 묻고 싶은 거. 예. 먼저 대선 출마 계기에 출마 계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14대, 15대 이미 나이 30살에 국회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출마했느냐는 그 당시에 워낙 정치가 썩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썩은 게 100%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중부권 최연소로 출마를 2번 했는데, 당연히 이제 대단한 어른들하고 겨루다 보니까 2번 다 낙선을 했고, 또 그 사이에 이번 기회에 해외 좀 경험도 더 쌓고 세상 공부도 좀 더 하자,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서 또 경험을 더 쌓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말 그대로 깨끗한 정치,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치, 이거 우리 세대에 꼭 이뤄야 되겠다. 그거가 뭐 정치를 제가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천 단양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여기에 중요한 현안이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 제천 단양에는 뭐 물론 뭐 대여섯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지역의 구석구석 읍면동 이렇게 행사에 가서 또 어르신들 만나 뵙고 또 그분들의 생활을 또 이렇게 또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하니까 뭐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OECD 국제 33개국인가요? 30여 개국 중에 우리가 거의 노인 빈곤층이 가장 높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9.6%인데, 그래서 어르신들 그분들의 그 노력의 대가로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삶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노령연금을 제가 100% 인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뭐 3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조금씩 이렇게 인상을 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20만원 받던 거는 그래도 하위 한 50%든지 70%는 한 40만원 정도 지급을 해야 이게 말이 연금이지 20만원 갖고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 경제, 우리 지역 경제 너무 힘드니까, 한숨들 많이 쉬고 계시니까 그것도 특별 지원법, 그러니까 농업 첨지역 오지에 대한 시장의 재래시장의 그런 어떤 특별 지원법을 발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강화해 있고, 또 우리 지금 세명대 지금 이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 호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또 학생분들도 그렇지만은 또 세명대가 사실 제천 단양 경제 그런 보탬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또 우수한 학생들이 또 만약에 반이 나뉘어서 만약에 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지역 경제에도 뭐 많은 악영향이 있고,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것이 그러다가 학교가 예를 들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거는 뭐 국회의원 누구 한두 명이 해야 될 수는 없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래도 이전도 하되 또 여기 제천의 학교도 좀 발전이 되게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국회 차원에서 또 지원할 게 있으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적극 나서서 이제 그런 서로 학교에도 큰 무조건 학교 보고 손해 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도 그 방안을 제시하고, 또 우리 제천 단양의 주민들 의견도 또 중요시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 제가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지금 취직하기도 힘들고 또 우수한 학생들 많은데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해외 경험한 이유도 해외 쪽에도 우리가 국가에서 조금만 보조를 하면 뭐 취업 준비 기간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외에서도 일자리나 창업도 가능한 거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때 지원, 작은 거지만 지원 쪽으로 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기가 해준다 이건 잘못된 얘기고, 그런 법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국회 통과시켜서 그런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가입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14대 19대 출마하셨을 때 소속으로 출마하신 무소속하고 그 당시에 통합민주당이라고 소위 말하는 꼬마 민주당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최근까지 1월까지 새누리당 제천 당협위원장 하셨었는데 예. 지금 막판에 공적 바꾸셔서 총선에 출마하게 되신 예. 계기나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설명을 드릴게요. 15대 때 그 통합민주당하고 그 당시에 여당인 그 신한국당이 합친 게, 그러니까 두 당이 합쳐서 만든 당이 한나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은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합쳤기 때문에 제 개인이 무슨 뭐 탈당에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두 당이 합쳐서 이제 한나라당에, 제가 그 당시에 그 통합민주당의 지구당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나라당 위원장이 자동으로 된 거죠. 그래서 당적을 한 10여 년 가지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만큼은 꼭 본선에서 주민들 뭐 전화 500명, 600명 해서 후보가 탈락되고 그런 게 아니라 본선에서 우리 전 지역 주민들한테 김대구라는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으면 당선이 될 것이고, 아직 부족하니까 한 번 더 노력해라 그러면 또 한 번 더 참아야 되는지, 이런 차원에서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새누리당 후보로 다 다녔는데 제일 제가 고민한 부분이, 만약에 2등, 뭐 한 표 차든 뭐 10표 차든 2등을 해도 출마를 못한대.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그 당시 할 때는 뭐 경선에서 저도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억울하면 바로 탈당해서 뭐 무소속을 출마하든 다른 당으로 가든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18대인가 17대부터 할 때 경선에 참여하면 그 자체가 공천 받는 사람 외에는 이제 출마를 못한대요. 요번에 아까운 분들 여러 분 출마 못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저는 속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든 이기든 떠나서 본선에서 이 전 지역의 유권자 이런 분들에게 평가를 꼭 받고 싶었다. 이유는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말씀?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금 1번, 2번 선거 후보 중에 가장 낮으신데 앞으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나 승리 정책, 저는 대답을 그렇게 할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8명 시작할 때 2.5%였거든.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죠? 또 박근혜 대통령, 이해창 그 당시 총재가 4년 6개월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갔어. 그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마지막 몇 달 만에 역전패 됐잖아요. 저는 정치는 그거라고 봅니다. 제 대답. 현재 지지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투표 날, 저는 투표 날에 맞춰서 쉽게 그냥 선거 전략을 투표 날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 중에 말씀 안 드린 게 환경 관련해서 시멘트 분진 문제가 최근 제천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시멘트 관련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1번 후보의 공약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김대구 후보님의 공약을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후보들은 뭐 그 시멘트 지역에 아마 살진 않고 지나다니셨겠지만은, 제가 왜냐면 매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어른들이 뭐 데모도 하고 뭐 하여튼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멘트 회사에서 그 분진 제거를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 기계 설비도 하고 했지만 완벽하게는 이제 안 됐다 이 얘기지.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기업의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기업 관계자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이제 요청을 해야죠. 최대한 그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좀 부탁드린다는 거 하고, 또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또 민원도 자꾸 발생하고. 저는 요거 개인의 공약으로 보다는 기업 측에 그런 적극적인 투자를 좀 부탁드리는 게 더 우선적이고, 또 이미 또 많은 그런 뭐 지역에 대한 보상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지원금도 하시지만 그렇게 100% 만족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아니다. 저는 기업 만약 국회 당선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조와 이런 임원들 찾아뵙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부탁을 제가 드리고자 하고, 뭐 여차하면 이제 법적으로, 그죠? 아까 말씀하신 환경법에 관련된 그런 저는 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전혀 피해가 없게끔,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앞장서서 할 예정입니다. 혹시 후보님 개인 질문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가 들어왔습니다. 후보님께서 독립운동가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저희 이제 조부님 성함이 김용자 식자, 김용식이고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으셨어요. 28세에 일제경찰에 고문치사로 돌아가셨고, 담당 역할이 뭐였냐면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는 군자금 모금책, 군자금 모금책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는 역할을 하시는데, 저는 공식적인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일본 놈들이 하도 입을 안 여니까 결국 고문, 그 시체 거의 직전에 고문하시다가 하다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시기 전에 집 앞에 갖다 버린 놈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 돌아가시면 책임이 될까. 그러니까 숨 깔딱깔딱 할 때 저희 이제 할아버님 집 마당에 갖다 버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죽기 전까지 이걸 용서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고문치사 그걸로 이제 그 자료를 한 60년 동안 못 찾았죠. 요새로 치면 언론이 잘 발달되면 바로 났을 텐데 그 당시니까 이제 숨겼겠죠, 그죠? 그러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한 4, 5년간을 일본까지 가서도 찾으셨어, 그 자료를. 그랬더니 어디 비밀 문서에서 나왔어요. 군자금 모금하는 김용식이라는 자를 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한 놈 같다 말이야. 걔들이 볼 때는 아주 나쁜 놈이 있지. 걔들이 볼 때는. 그래서 28세에 고문치사가 되셨어요. 뭐지, 그리고 보건처에 하면 뭐 다 나오니까 그런 건 뭐 거짓말 한다는 자체가 천하의 배움망가 같은 거지. 또 그거 혹시 거짓말 아니에요? 이러고 묻는 놈은 더 나쁜 놈이고. 안양시장 군수 2회 시의회 의원들이 다 더민주랑 새누리당인데 당선되시면 이들이랑 협조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연출이나 어떤 저는 뭐 그 걱정은 안 하고요. 그냥 국민의당 자체는 이제 지금 2달 됐잖아요, 그죠? 창당된 지. 차기 지자체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그분들 중에 유능한 분 있으면 내가 모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몇 분이 됐든 다 개인적으로 다 가까운 분들이야. 여야 관계없이 그 지역에 다 선배나 후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분들 중에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됐다면 아마 우리 당으로 올 분도 몇 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그 소통을 너무 못한다 이런 지적사항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 우리 후보들 3명 중에도 아마 소통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제일 강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본인의 장점이 소통입니다. 소통에 관한 뭐 현역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내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렇고, 내가 살아온 게 정치하고 언론하고 학원이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거 학부모하고 소통 잘해야 되고, 아이들 그 제자들이 벌써 30 중반 후반이에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30 중반 후반인데 아이들 혹시라도 배고프면 뭐 도시락 부당치 붙이면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오늘 배고파서 못 먹었어요. 일로 와 선생님하고 같이 밥 먹자. 라면 끓여서 이런 스타일. 이번에 나간다고 하시니까 예. 이제 또 출마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제자님들께서 뭐 어떻게 격려의 말씀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아니 적극 돕고 있죠 지금. 멀리 나가 있는 제자들도 그냥 우리 김대구 선생님 요번에 당선돼야 된다고 또 그 부모님들이 지금도 만나면 아주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국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진정한 정치인이 어떤 놈이냐 이거만 판단하시면 제가 이길 자신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무슨 뭐 당 보고 찍고 무슨 뭐 학연 보고 찍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무시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번에 연고에 관한 뭐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풍 태생이지만 또 매포에서도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외곽 쪽 소위 말하는 읍면 지역 뭐 단양 지역 이런 데는 제 연고권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저는 많은 그 표가 쏟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화 이런 거 어르신들 잘 모르잖아. 이게 몇 번 누르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걱정해서 본선 가기로 한 결정적 계기가 저희 누님만 같아도 여기 와 계시는데 여론조사 전화 오면 자기 동생이 출마하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 귀찮다고. 그러니 그분들이 어떻게 나를 지지하겠어. 그래서 이제 아니다 이거는 본선에 가서 직접 표로 결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외곽 쪽과 단양 쪽은 아마 막판에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정말 소통하고 저 사람을 우리 지역에 국회 대표로 보내면 일 제일 잘할 것 같다는 이 진정성만 제가 보인다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임 국회의원 분이 사선까지 하셨는데 좀 안 좋게 되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친하다고 개인적으로 친분 문제가 있다고 들으셨는데 어떤 점이 소문을 들으셨어요? 네. 저하고 우리 송 의원님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영상에서 인터뷰하신 것도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떤 왜 친하냐면 그분이 저하고 연배는 이제 뭐 우리 작은 아버지 월 연배지만 저하고 14대 정치 입문 동기잖아요. 연배에 관계없이. 또 두 번째는 그 양반도 떨어지고 저도 떨어졌을 때 저한테 격려의 전화도 직접 해주셨고 아이고 야 김대구 너 고생 많이 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개인적인 그런 친분이고 또 초등학교 선배님이에요. 매포 초등학교 대선배님이시고 하니까 또 동네도 바로 옆 동네에서 이제 큰형님 같이 이렇게 사시는 분이고 하니까 뭐 친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자주 뵀던 내 선배님이니까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중에 이제 그분을 뭐 이렇게 지적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그런 일에 왜 연루됐냐고 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분을 또 안타까워하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참 김대구가 그렇게 얘기를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다고 물론 잘못된 일이지 그 자체가 잘 됐다는 일은 절대 아니지만 잘못됐지만 이제 제가 지역의 내 선배님이니까 아유 마음으로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개중엔 뭐 괘씸죄라는 얘기도 나오고 법적인 문제지만 괘씸죄에 관련된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서 그분들 가까이 또 있는 분들이 또 사실 또 저를 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 어차피 이제 송 의원님은 이제 끝났고 앞으로 그럼 대를 이어서 그런 김대구가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김대구 도와줘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분을 좋아하던 분들 중에 일부분이 저한테도 격려 전화도 오시고 그 중에 또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냥 막판에 너 아마 표 많이 몰릴 거다 이거 그분들 말씀이에요. 다른 거? 제가 지금 사실 세 분의 후보가 지역에서는 크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TV 토론회가 많이 좌우하거든요. 근데 후보님은 TV 토론회에 임하실 때 내 공약이나 그것만 많이 주장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다소 공격적으로 이쪽에 뭐 잘못된 공약이 적절치 않다든지 그렇죠. 성향은 어떤 식으로 가실 건지. 아니
일단은 뭐 후보니까 자기 얘기를 주로 예. 해야 되겠죠. 그죠? 주로 자기가 뭘 얘기하고 뭘 어떻게 할 건 얘기할 테고 당연히. 상대방이 뭐 말도 안 되는 공약 얘기를 하면 그건 지적을 하겠죠. 또 하나는 그분 저도 사실 그 둘 다 우리보다는 좀 더 밑에 후배들이지만 거의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을 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본인이 그래 뭐 친노 뭐 운동권 쪽 그쪽에 이제 정치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 사람은 뭐 평생 뭐 이제 공무원만 했으니까 공무원만 하다 뭐 몇 달 전에 퇴직해 왔으니까 지역에서도 뭐 그렇게 검증할 시기도 없었고 또 그 사람 두 분 다 무슨 뭐 지역에서 앞으로 정치에 꿈을 두고 뭐 이렇게 적극 활동하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가하는 건 혹시라도 이제 그날 토론회 하면서 요 공약은 뭐 내가 봐도 좀 뭐 말이 안 된다거나 또 뭐 실현 가능성도 없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당연히 지적할 거고 뭐 저도 수긍이 가면 뭐 또 인정할 거 있으면 또 저는 인정해 줄 거고 다만 저는 제 얘기를 위주로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반갑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4월 13일날 투표까지 이제 가야 되고 제 마음에는 초반에는 그 여론이든 여러 가지가 이제 결정적인 게 아니고 13일날 투표에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나는데 2주간 열심히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이 선거에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쳤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런 자신이 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구석구석 외곽적으로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만 그 전화 뭐 몇백 명 여론조사 이런 분들이 우리 누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론조사가 바로 끊어버려요. 자기 동생이 출마했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은 이게 응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탓할 필요는 없고 투표로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다.